이름하여 15년 동안 국내에서 유통이 되었던 300만 원 미만의 투채널 인티앰프에 대한 총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나왔던 영상들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굉장히 실용도가 높은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름하여 15년 동안, 정확하게는 15년이 아니라 17년에서 1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유통이 되었던 300만 원 미만의 투채널 인티앰프에 대한 총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 플레인지 채널하고 네이버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컨텐츠이기는 한데요. 미리 작성되어 있는 컨텐츠이고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컨텐츠이긴 한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종류가 한 80여 가지 되고요. 80여 가지가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8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한 50만 원짜리 제품에서부터 맥시멈 300만 원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두 편에 의해서 두 편으로 이렇게 영상이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한 줄 평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10점 만점으로 하는 평점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편하시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가는 저렴한 제품은 100만 원 미만 제품도 있고, 이제 보실 때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평점을 보실 때의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100만 원 미만 제품도 있고, 비싼 제품은 2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상대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점, 10점 만점의 평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제품, 그러니까 100만 원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제품은 아무래도 평가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제품을 무조건 저희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는 아니고, 기준 자체가 300만 원 미만이고 그 중간 기준이 100만 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 제품이나 100만 원 초반 제품은 좀 다소 이제 실망스러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 평가가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좀 우수한 평가인 것인가, 이게 네이버 영화 평가도 아니고 아니면 별표도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 7점이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평가다. 7점이면 나쁜 평가가 아니고, 7점이면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7점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7점이면 추천이에요. 그리고 8점부터는 상당히 칭찬을 하는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점이면은 굳이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6점도 아주 나쁜 건 아닌 거고요. 7점부터는 한번 사서 써봐라, 중고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 평가라는 것은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 두 번째 자료가 좀 더 디테일하고요. 첫 번째 자료가 좀 더 보기 쉽게끔, 아예 오디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간단한 포인트로 작성을 해 놓은 자료인데요.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라는 게 각각 점수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점수가 1점에서 최고 한 2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지표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그래도 개인적인 호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능한 제 선에서 다시 한번 덜어내고 평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의 평가가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로 했을 때와 주관적 평가로 했을 때 동일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둘 다 틀렸다라거나 둘 다 맞았다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작성된 자료는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 다 면밀하게 사용을 해보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려 15년 넘게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작성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15년 전부터 이거는 저는 자료를 다 모아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한 각종 리뷰와 그 동일한 시기에 한 서너 가지 제품, 많게는 10가지 제품을 이렇게 섞어서 비교 평가를, 상대 비교 평가를 해놓은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때의 기억을 또 떠올려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참조를 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하이파이 오디오에 입문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신품만 구매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 앰프를 알아보실 때 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앰프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라는 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 자료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 추천이라든지 개인 댓글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 정도는 하나의 그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자료고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무려 한 80여 가지 앰프, 그리고 한 15년 전 제품까지 이렇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 2채널 하이파이 인티앰프 중고를 알아보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으로 이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만들어 놨죠. 저희가 1번 자료에서부터 80번 자료까지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표는 첫 번째 표가 있고 두 번째 표가 있는데, 두 번째 표는 좀 더 상세한 내역을 다루고 있고, 첫 번째 자료는 10점 만점 객관적 시각 평점과 주관적 시각 평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추가 기능 설명, 그리고 한 줄 평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이제 5, 60만 원대의 CD 리시버, CD가 들어가는 되게 조그만한 미니 리시버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성능이 아주 좋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기본 평점을 3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의 제품은 CD 리시버가 아닌데 인티앰프인데, 그래도 분리된 인티앰프가 그래도 그 올인원 CD 리시버에 비해서는 2점 정도 수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최소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인티앰프가 CD 리시버보다는 성능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이 USB DAC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80가지 제품을 전부 다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라든지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 오셔가지고 이 자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제품들, 굳이 추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약 제품이 있고 L락 제품이 있고요. 오디오랩 제품이 있고요. 다 이제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5번 제품 캠브리지 오디오 뉴1이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1이라고 검색을 해도 많이들 나와요. 이 제품이 엄밀히 따지면 이 제품도 CD 올인원 리시버예요. CD 리시버입니다. 부수적인 기능이 이제 CDP 기능 들어가 있고, USB DAC 기능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평점은 지금 6점으로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CD 리시버는 일본 제품들이 많습니다. 야마, 마란츠, 데논, 바이오니아, 소니, 그런 제품들이 많죠. 원격, 이런 전부 다 일본 제품들이에요. 근데 캠브리지 오디오는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캠브리지 오디오는 영국 브랜드죠. 정통 영국 브랜드죠. 영국 브랜드 중에서도 중국으로 넘어간 회사들이 이름만 유지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캠브리지 오디오는 아직까지는 정통 영국 브랜드예요. 영국 국기를 대놓고 붙이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한 줄 평을 보시면 비슷한 가격대의 CD 리시버로는 유례없이 좋은 성능, 힘도 있고 강단도 있는 음이다. 또랑또랑하고 깔끔 단정하며 명료한 음을 내준다. 추천한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리가 명징해요. 명징하고 또랑또랑하고 저음도 깔끔 단정하게 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에 비해서는 힘이 좀 더 느껴지죠. 깔끔 단정하고 선명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올인원 제품이 가격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대, 60만 원 그 정도, 60만 원 미만이에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셋시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 치고 이 정도 성능이면 상당히 우수하죠. 분명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다음 제품 데논 720 시리즈 아주 기본기가 좋습니다. 가격이 이제 일본 제품들 워낙에 가격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인 가격이 뭐 한 싸면은 60만 원대고 비싸면은 뭐 한 70만 원대죠.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나드 356B는 이제 일본 제품에 비해서 확연하게 소리가 선명하죠. 선명하고 소리의 이런 이탈력이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 능력이 일본 제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소리가 살짝 가볍고 살짝 좀 그 자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일본 제품보다는 나드 제품을 더 좋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쿼드 베나도 올인원 제품인데 지금 중고 제품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쿼드 오디오 밍스 XI, 이 제품은 이제 올인원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샘플링 레이트 지원되는 게 2496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신품으로 별로 판매를 하진 않지만은 성향은 아까 말씀드린 쿼드 캠브리지 오디오 뉴1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더 성능이 좋아요. 쓸만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기에도 또랑또랑하고 단정한 음을 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동사의 뉴1과 성향이 비슷한데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또랑또랑하고 힘도 더 좋다. 다양한 기능도 장점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라 그루브하고 오라 비타 이런 제품들은 오라 노트라고 해가지고 CD까지 재생이 되는 올인원 제품이 있죠. 거기서 앰프 기능만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기능을 빼고 좀 더 소형화 시켜가지고 앰프 기능만 빼놓은 건데 오라 그루브보다는 오라 비타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니고 오라 노트도 오라 노트 9형이 있고 오라 노트 2가 있습니다. 오라 노트 2가 그 아이스 파워 모드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소리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라 노트 2가 그나마 제일 낫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설계를 하신 분이 똑같기 때문에 오라 그루브하고 오라 비타도 디자인도 좋고 스마트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책상에서 놓고 사용한다거나 조그맣게 놓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마란츠 PM6006이 이제 데논 700 시리즈하고 비슷한 급입니다. 마란츠 HD 앰프, 요게 이제 사이즈가 작고 되게 예뻐요. 고급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14번 야마 R-N6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CD 기능이 빠진 올인원 제품이에요. CD 기능이 빠지면서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뭐 DLNA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올인원 제품입니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가격이 별로 안 비싸면서 야마 R-N602 같은 경우는 힘도 꽤 괜찮습니다. 평점은 지금 6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법 추천을 하는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앰프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기본기가 좋은 올라운드적인 앰프다. 거의 같은 기능의 온교 TX825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평점은 똑같이 6점으로 해놨는데 소리의 자연스러움이나 평탄함은 온교가 좀 더 낫고요. 소리가 좀 더 힘있게 나오는 것은 야마하가 좀 더 낫습니다. 기능은 네트워크 기능 들어가 있는 게 똑같아요. 가격에 비해 아주 좋은 앰프다. 얘가 아마 야마하보다 조금 더 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용성이 좋고 기본기가 좋은 앰프입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기본기가 좋은 올라운드적인 앰프. 야마하가 좀 노는 애라면은 온교는 범생이다. 이게 이제 야마하가 좀 더 치고 빠지는 능력이라든지 소리의 강단이 좀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더 재밌는 음을 내는 거죠. 근데 온교 8250은 범생이다. 범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평탄하다는 이야기죠. 다소 심심할 수는 있지만은 대역 밸런스는 좀 더 평탄하다는 의미입니다. 온교 R-N85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은 위에 있는 8250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크기가 훨씬 더 작죠. 훨씬 더 작아가지고 이제 책상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 제품이 이제 DH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PC 파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즈도 작으면서. 근데 8250이 소리가 좀 평탄한 거에 비해서 N855는 전원부가 스위칭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D클래스 방식인 거죠. 전원부가 스위칭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소리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TX82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심할 수 있으면서 되게 대역 밸런스가 평탄한 가지런한 성향이라면은 R-N855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소리의 대역은 좀 좁아요. 소리의 대역은 좀 좁지만은 저음이 훨씬 더 깔끔 단정하면서도 소리의 이탈력이 조금 더 나와주는, 소리의 이탈력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는 것은 치고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한테 중음이 좀 더 빨리빨리 다가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짜릿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R-N855를 더 좋아하시고, 연배가 조금 있으시면서 자극적인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TX8250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한 줄 평을 볼까요? 작지만 탱글탱글하고 음의 이탈력이 좋아서 명쾌한 음을 내는 것이 기특하다. 칭찬이죠. 동사의 8250과 비교하면 8250이 좀 더 평탄하지만 855가 좀 더 명쾌하다. 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데논 DRA100, DRA100이 위에 있는 온교 855하고 거의 같은 제품이에요. 거의 같은 제품. 이 제품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온교 855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음을 내면서 가격이 좀 더 비쌌어요. 얘가 이제 정가가 한 125만 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온교 855가 한 98만 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가격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데논이 좀 더 중립적인 소리를 깊이 있게 내는 능력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데논이 소리가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855가 좀 더 어필을 좀 더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텔 어드밴스 어쿠스틱 오디오 랩 오라노트 9형, 아까 오라노트 설명드렸죠. 오라노트 9형은 오라노트 신형에 비해서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라노트 신형은 좀 더 세련되고 미끈하게 소리가 쭉 빠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이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9형 정도면은 현재로서는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라드 C390 이 제품이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주관적 평가에서는 6점인데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점을 더 준 겁니다. 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근데 이제 요즘 라드 제품은 이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C390D라는 제품이 완전 풀 디지털 앰프로는 거의 라드에서 처음 만든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대역 밸런스가 별로였습니다.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오디오 커뮤니티에서 아주 이 제품을 공동구매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빨아댄 적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예. 크릭 에볼루션인데, 크릭은 굉장히 영국제 실용 앰프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앰프입니다. 여기서는 객관적 평가가 6점인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가 오히려 6.5점으로 0.5점이 더 높죠. 프라이머 i22는 D클래스 방식입니다. 여기도 소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은 프라이머 i25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i22 그러니까 한 세대 전 제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클래스 D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첫 번째 제품인데, 그때 제품은 저는 좀 실망했었습니다. 로텔 제품이 깔끔 단정하면서도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볍지 않고,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대중적인 분들, 그러니까 오디오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성향입니다. 근데 소리의 섬세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했네요. 그래도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RA11 평가고 이게 RA12 평가이지 않을까. 지금 일단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아날로그, 요즘 이제 오디오 아날로그 별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오디오 아날로그 되게 이탈리아 앰프 중에 대표 브랜드였어요. 이거는 신형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로디 아스트로 블랙 70, 이 앰프가 거의 무게가 20kg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다만 가격에 비하면 힘이 좋은 앰프다. 진공한 앰프들이 오히려 동급의 TR 앰프보다 힘이 좋은 경우가 많다. 다만 너무 중저음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종종 문제다. 이 제품이 중저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힘있게. 진공한 앰프는 좀 섬세한 게 장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진공관 앰프가 그렇게 막 들이대고 너무 과격하고 근육질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요. 다음 제품은 아캄도 이게 너무 구형이에요. A19 이 정도 되면은 한참 됐죠. A19는 최근 제품인데 A18이 좀 오래된 제품이네요. 전통적인 영국 제품인데 이거는 이따가 신품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YBA 디자인 WA202 이 제품이 소리가 투명한 느낌이 있어서는 거의 동급 최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음은 좀 빈약해요.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브리지 오디오는 이따가 캠브리지 오디오 CX-80 이야기할 때 설명드리겠고요. 네임네이트 OI가 드디어 나와 있는데요. 네임네이트 OI가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강자였어요. 요즘은 이제 유니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올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임네이트 시리즈의 인티앰프를 많이 그전에 비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사용량이 올인원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네임네이트 인티앰프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한 줄 평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최초로 제가 이제 7점을 줬죠. 최초로.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7점은 칭찬입니다. 칭찬. 네이트 OI는 네이트 OSI는 OI에 비해 좀 더 단정해졌다. OI는 중과 저음을 대단히 미끈하게 내주는 것이 매력적이다. 구동 쉬운 스피커를 물려하는 것이 관건. 구동력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다만 구동이 매우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라면은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꾹 눌러가지고 감미롭게 내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진득하게 소리를 낸다고 할까요? 소리를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감미로운 진득한 음을 내면서도 감미롭게 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써볼 만한 앰프예요. 심오디오 우연찮게도 네임 오디오하고 심오디오하고는 거의 극정반대 성향. 네임 네이트 OI가 좀 소리를 밑으로 깔아가지고 진득하게 내는 성향이라면은 심오디오는 완전히 하이톤으로 이렇게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심오디오는 저음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저음을 깔끔 단정하게 내는데 기름기를 쭉 빼가지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는 특성인 거죠. 근데 이제 소리를 워낙에 명쾌하고 짜릿하게 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심오디오를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심오디오가 원래는 그렇게 심오디오가 이제 캐나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영국 브랜드에 비해서는 역사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도 좀 늦고 그래서 네임 오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오디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래전부터 지지를 받은 경향이 있지만은 심오디오는 사실상 제가 오디오 처음 시작할 때쯤 그때쯤에도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12년 전 정도 그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근래 들어서 좀 핫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평가절하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개성적인 사운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을 좋아하고 쫙쫙 받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오디오가 딱 맞습니다. 오라노트 신형이 나왔습니다. 오라노트 신형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올인원 CD가 재생이 되어야 되는 작은 올인원 제품으로는 가장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야겠죠. 이 오라라는 브랜드는 원래는 영국의 정통 브랜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브랜드를 국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국내 브랜드가 된 건데 USB DAC도 되고 CDP도 되고 그리고 평점은 각각 7점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8점부터는 상당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점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7점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줄 평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증폭 방식이 클래스 D 방식인 아이스파워로 바뀌었다. 중저음의 깊이감이나 묵직함은 없지만 나름 대중성 면에서 좋은 음질이다. 그러니까 중저음을 내게 되면은 소리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라노트 프리미어는 무거운 소리를 약간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한 대신에 굉장히 상큼한 소리를 내죠.
상당히 미려하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오라노트 프리미어 정도 쓰신다고 하시면은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서브 시스템인 거고, 이 제품 하나로 오디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오디오 입문자이거나 오디오를 좀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질이에요. 되게 상큼하면서도 예쁜 소리가 나오니까요. 이거를 이제 중고로 사신다고 하실 때도, 저도 요 근래에 오라노트 프리미어 신형 중고를 한 두세 대 정도 만져봤는데, CD 픽업은 오락가락 합니다. 그것만 좀 손을 보셔가지고 사용하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자, 캠브리지 오디오 CX-A80이 나왔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CX-A80이 영국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정가는 100만 원이 넘는데 아마 우리나라 구매 가격은 100만 원은 안 되죠, 아마.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이 7점을 받으면 꽤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CX-A80은 USB DAC도 되고 별도 옵션으로 블루투스까지도 지원이 되게끔 블루투스 동굴을 연결하는 뒤에 후면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용을 하시면은 마치 올인원처럼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중립적인 음을 내준다. 짜릿함은 없지만 부드럽고 포근하며 섬세하고 균형 잡힌 음을 내준다. 힘이 좀 더 좋았으면 1점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에 판매되는 앰프가 힘이 꽤 좋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앰프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오디오를 산다라고 하면은 기본 처음부터 그 정도는 비용을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앰프 한 대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아주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앰프가 힘이 아주 좋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래도 중립적인 밸런스의 그리고 뭐 촉감, 포근함, 뭐 짜릿한 성향은 아닙니다. 짜릿한 성향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섬세한 음을 잘 내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쭉쭉쭉 가고 이제 로텔 나오고 피치트리 오디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지만은 북미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성능도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능도 좋았는데 이 브랜드가 거의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드 신형, 여기서부터 이제 나드 신형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드 신형 C368. 이따가 보시면 나드 이거 상위 정도 또 나오는데 7점, 평점은 각각 7점이 되었고요. 한 줄 평을 보시면 390DD 후속으로 나온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다. 묵직하지는 않지만 전대역을 순탄하고 막힘없이 내준다. 순탄?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여기다 써놨네요. 순탄, 막힘없다는 이야기죠. 쭉쭉 잘 나온다는 이야기죠. 딱히 질감이 있는 음은 아니다. 칭찬을 하다 말았네요. 칭찬입니다. 칭찬.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으로 나드 신형은 칭찬을 합니다. 만듦새도 나름 괜찮게, 디자인도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질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나드 신형은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나드로서 상당히 우수한 밸런스감을 만들어냈다. 소리의 균형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나드 신형이 클래스 D 방식이기 때문에 AB 클래스 방식 앰프하고는 다르게 어떤 스피커를 물려도 나드가 추구하는 음이 나와요.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리의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스펙터클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그 나드가 추구하는 그 대단히 지긋하고 중립적인 그 밸런스는 잘 유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90DD는 그거를 추천하는 사람은 오디오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아마추어고 그거를 그냥 싸게 샀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390DD는 엉망이었고 후속으로 나온 요즘 368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꽤 괜찮습니다. 저렴하게만 구매하시면. 그리고 올라운드적이고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뮤지컬 피델리티 M3i 이 제품이 국내를 대표하는 우와 싸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구를 하는 바람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도 사고 싶으면은 아마 언제든지 중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제품 원래 가격은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싸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깔 수는 없어요. 별로 깔 필요도 없고요. 뮤지컬 피델리티의 M3i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는 대부분의 영국 정통 앰프들하고 비슷해요. 뭐 아캄이라든지 뭐 예컨대 오디오랩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비슷해요. 근데 오디오랩보다는 조금 더 소리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소리의 매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드럽고 온기감이 있으면서 배음의 양도 적절하다. 중음의 매끄러움이나 농염함도 가격에 비해 준수한 편이다. 다만 단단함이나 투명함에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써놓으면은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살짝 아쉬운 점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는 아마 동급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음의 매끄러움, 농염함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그런 성향이에요. 부드럽고 따스한 성향이에요. 다만 이 가격대도 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힘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 소리의 톤이라든지 밸런스는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잘 유지해주는 특성의 앰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소리가 조금만 더 투명하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중고가 아마 그 신품 판매 가격이 워낙에 싸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중고가 되게 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고 가격이 되게 쌀 겁니다. 그러면 중고로 사서 써볼만 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된 지가 비교적 얼마 안 된 제품이라 중고 치고는 상태도 괜찮을 거고요. 레가 야마 S801 정도 되면 아까 601이라는 제품 나왔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은 제품이거든요. 상위 제품이거든요. 801 정도 되면은 힘이 제법 좋아요. 힘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제품, 이 제품이 원래 가격이 한 120 그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대략이요. 근데 그 가격대 치고는 힘이 상당히 좋은 앰프이긴 해요. 크릭 5350 오래된 앰프예요. 오래된 앰프인데 USB-DAC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좀 표기하면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USB-DAC가 안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재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된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크랙 5350 SE가 판매된 가격에 비해서는 힘이 좋은 앰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힘이 좋고 좀 볼륨감 있고 근육질적인 소리가 나오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데논 1500부터는 앰프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지고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오자면은 영국제 앰프보다는 일제 앰프들이 가성비가 더 좋기는 한데 데논 1500 정도 되면은 상당한 올라운드예요. 근데 다만 여기도 보시면 데논은 근본적으로 음의 번짐이 약간씩 있는 것이 아쉽다. 음의 번짐이라는 것은 음을 좀 풍성하게 내요. 음을 풍성하게 내는 대신에 음을 또렷또렷하게 정교하게 내주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지는 않죠. 근데 되게 부드럽기는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란츠 8000 시리즈가 이 1500 시리즈하고 비슷한 급이에요. 다만 소리의 풍부함은 데논이 좀 더 낫고 소리의 중립성은 마란츠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캄 A80이 오히려 더 오래된 앰프인데 아캄이 영국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댄디한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예요. 댄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그냥 범생이 같은 스타일이라면 솔직히 영국 앰프들 중에 150만 원 미만은 다 범생이에요. 범생. 캠브리지 오디오라든지 뭐 아캄이라든지 오디오랩이라든지 크릭이라든지 다 범생이에요. 범생. 근데 아캄이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뭔가 좀 있는 척하는 좀 더 깔끔 단정하면서 좀 댄디한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쁘게 씻고 다니고 옷도 좀 더 예쁘게 입고 다니는 그런 특성의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국 앰프 중에서도 가장 대중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악 여기서 말하는 대중적인 음악이라고 하면은 팝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락이라든지 좀 세게 가자면은 브리티시 락이라든지 뭐 대중가요 뭐 뉴에이지 크로스오버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음악을 듣기에 영국 앰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리를 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캄 앰프들이 대부분 그래요. 최근에 아캄에서 S10과 S20이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걔네들은 구형하고 출시 시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S10이나 S20은 구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생생하고 시원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인과 오디오 스페이스가 또 나란히 있네요. 케인도 그렇고 오디오 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숨길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브랜드예요, 사실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케인도 그렇고 케인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음질도 좋고요. 와정도 있는 소리를 내요. 오디오 스페이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AS3 시리즈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이질감이 있고 좀 기피하고 싶은 대상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케인하고 오디오 스페이스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하다. 그리고 분명히 TR앰프에서 내지 않는 진공관 고유의 그런 섬세함과 소프트함, 그리고 소리의 볼륨감이라는 측면도 비슷한 가격대에 TR앰프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음악을 듣는 느낌은 대부분의 비슷한 가격대의 TR앰프보다 더 나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심오디오 i1과 250i, 그러니까 i1이 좀 더 구형이고 250i가 요즘 나오는 제품이에요. 심지어는 250i도 지금 여기에 평가하고 있는 250i에서 좀 더 발전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짜릿한 음. 그러니까 풍성한 맛은 없어요. 풍성한 소리를 내는 브랜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짜릿함이라는 것을 0에서부터 10으로 둔다면은 거의 심오디오가 압도적으로 한 9에서 10 정도에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리가 약간 칼 같아요.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푸근함이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소리의 푸근함도 0에서부터 10으로 놓는다면 얘는 거의 2예요. 2에서 3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이죠. 그거를 잘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듣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라이미어 i21이 22보다 더 구형이에요. 근데 제법 묵직합니다. 21에서 22로 넘어가면서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하게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클래스 D 방식이죠. 근데 이제 클래스 D 방식으로 바꾸면서 프라이미어가 구형은 되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i21 그리고 i31 이런 제품들은 동급에서 가장 두툼한 소리의 밀도감이 좋은 소리를 내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i22가 되면서 클래스 D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리가 가벼워져 버렸어요. 얇아지고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2 시리즈는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망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증폭 방식을 새롭게 더 보완 수정을 해가지고 25 시리즈와 35 시리즈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그래가지고 충분한 만큼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21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요즘 프라이미어하고는 또 성향이 달라서 되게 묵직한 성향이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15년 이상의 국내에서 런칭이 되었고 판매가 되었던 300만 원 미만 2채널 인티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세부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또 따로 해놓은, 디테일하게 따로 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에 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